사람의 이건일입니다. 엊그제 10년사 보니까 이름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소소까지 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아니, 군번은 이분이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공군이 나눴습니다. 네, 근데 제가 대령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요즘 별을 4개 달고도 행정관한테 불려당기는 세상이라, 이게 대령이 좁은 세계의 안목으로 이걸 군보를 발표해드려가지고 얼마나 만족시켜드릴지 참 걱정이 대단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야 중국 정치에서 넓은 세상에 큰 대륙을 통치하는 많은 역대 중국 황제들도 실수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실수 없는데 대령주의냐 실수해도 너무 이렇게 봐주실 걸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육아가 지배하느냐 덕가가 지배하느냐 해서 육아는 덕치라고 그러잖아요. 덕치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중국에. 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에 덕치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덕치나 어디까지나 정치 이상입니다. 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덕치가 지나쳐서 인치가 됐고요. 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쳐가지고 힘력자 역치가 됐습니다. 이게 인치나 역치냐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최고의 정치 철학은 넓은 영토를 한데 묶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거 아니냐 해서 결국 종작점은 대일통이다. 황제가 대일통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중앙과 지방의 관계거든요. 중앙의 권력 집중. 그러면 중앙이 권력을 붙잡으면서 지방을 다스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미래의 중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민주화가 됐느냐 독재다. 이런 민주화 독재의 프레임 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이 지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느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중국의 미래 정치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삼국지연의 앞에가에 나오는 천하가 합해진 지가 오래되면 반드시 갈라지고 그죠? 갈라진 지 오래되면 합해진다. 이것이 천하의 이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제 입장에서 더 높은 거지만 황제가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건 세 가지입니다. 권력입니다. 보십시오. 중앙이 인사권을 틀어잡아야 됩니다. 경제권 틀어잡아야 되고 군사권 틀어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중앙군을 가지고 지방 군대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권한이 황제가 이뤘을 때는 그럼 상대적으로 이 권한이 어디 갑니까? 지방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지방에 이리 있는 지도자들이 일정한 지역을 타도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천하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군보를 보는 겁니다. 군보는 군대 아닙니까? 중국의 역사를 볼 때 군대가 맨 처음엔 어디입니까? 국가 소유예요. 국가는 옛날에 왕조입니다. 황제의 소유입니다, 군대가. 그런데辛亥혁명 이후에 민국이 들어섰잖아요. 중화민국. 황제의 권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전에 민국이 들어서는 혼란기에 결국은 군대가 뭐로 들어갔느냐. 장수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장수의 군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장수 개인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중국 인민의 방법은 뭡니까? 당의 임무를 위해서 정치 임무를 집행하는 군사 집단이다 이겁니다. 당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제 3000년 역사에서 이러한 군대를 놓고서 지방과 군대 관계를 주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중국의 3대 법보다는 게 이게 모대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국 모대통이가 대륙을 장악하게 된 얘기입니다. 공산당을 건설했다. 공산당 누가 건설해줬습니다. 당원이 건설한 게 아닐 겁니다. 결국은 홍군, 군대가 건설해준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 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중이 없으면, 대중의 기반이 없으면 또 공산당이 존재를 못하죠. 이것이 통일전선 대중 노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물이라는 얘기를 천하를 제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모대통의 이 홍군,
이 군대가 뭐가 다르냐 군번들하고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롯데토이가 홍군을 만들어가지고 시작할 때 군번을 보면서 군번하고 지금 반대로만 되면 강력군 군대가 되겠다. 이거 혁명군이 되겠다.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상정한 게 홍군이고 오늘날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번이 또 출현할 거냐? 군번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거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우리 제가 쓴 책의 그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어요. 중국 다녀오신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이것이 저 꼭대기에 보시면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26년까지 추가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수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요게 이제 내몽고라고 그래요. 합쳐가지고 요게 특별부로 되어 있었어요. 3개가 그 당시에. 그리고 특별부 어디가 있냐면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온다. 26년까지는. 그럼 20년 이후에는 또 이제 약간 달라져가지고 이 만주 보십시오. 이게 성이 이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3개지만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요 3개의 특별부가 성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특별부가 서강성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서강성이 이제 49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행정지도가 나오는 거죠. 군벌 있을 때 이제 지도니까는 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지금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성이 몇 개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의 성은 별명이다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요즘 알 거예요. 이 넓은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자동차 남바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경북 메다시랜도 이런 식으로. 자,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이 산수정에 가면 이 진나라, 이게 진이에요. 이 약칭이. 이게 진-얼마 이걸 나옵니다. 산동서에 가면 노나라 노를 써요. 노을만 나옵니다. 자, 밑으로 보시죠. 이게 좀 운남서에 가면 이제 전이라는 걸 씁니다. 전-얼마. 저 맨 밑에 하나 보세요. 호북성. 이게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약칭이. 그러니까 호북성의 군벌이 군대가 뭐냐? 악군이라고 그래요. 호북성의 군벌이 군대가. 또 보십시오. 이 광서성에 이게 개거든요. 이게 개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군벌의 이름이 약칭을 써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한 20, 30개가 되는가. 이제 약속으로 하게 됩니다. 군벌에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되면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군벌이요. 여기 보면 이제 군벌하면 이제 차례를 매겨 등급을 분명히 한다. 아니 이게 벌의 의미입니다. 공을 쌓는 것, 이게 열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이라고 그러는 것은 공을 쌓는 데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집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요즘 보십시오. 재벌. 재계에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쌓은 사람을 집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나 유명하잖아요. 화웨이. 화웨이 같은 건이 뭡니까? 화웨이 집단이라고 그래요. 집단. 재벌을 중국에서는 재벌을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집단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군벌을 갖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은, 주체, 수단, 기준, 행위, 목적, 성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군벌이란 민간인이 아니죠. 군인이 주체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무력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가져야 돼요. 무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 기반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군벌끼리의 세력 균형 원리를 운영하면서 서로 감축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이익이나 집단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연합과 분열을 반복하는 정치 군사적 성격의 군인 집단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중국 황제 통치령, 중앙의 지방을 컨트롤하는 통치령을 봤을 때 안에 메커니즘이죠. 이 장치가 이제 이 왕조 시대에 군봉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군봉제. 왕조 시대에 군연제가 있었고, 군국제, 내각, 공동제. 지금 얘기는 당일이나 영도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도 군사권, 인사권, 재정권을 누가 틀어주느냐. 이랬을 때 일반화된 것이 반드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 하에서도 그런 분열과 통합이 반복이 돼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벌이 충돌되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되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방 권력의 비대화를 하는 건 지방의 성향의 권력이 중앙의 황제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권력이 커진다는 건 뭡니까? 인사권, 경제권, 군사권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 권력의 공백형태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지방 군대를 갖다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매겨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과도 부족해요. 인구 전후를 해가지고 그 군벌이 형성된 거는 반드시 외국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세 개가 이런 것이 조건이 형성될 때 이제 군벌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군벌이 형성부터 소멸단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쭉 적었는데요. 완성기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쓴 일본이 여기까지입니다. 30년대.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뭐 모택통하고 싸움하고 일본하고 싸움하면서 훈군이 발전하고 이제 군벌이 망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30년대 이게 이걸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이게 뭐 한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군대라는 게 이제 그 근대 청나라 때부터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걸 살펴보면 아마 아시는 건데, 팔기병이라는 이제 청나라 때는 팔기병하고 노병병이에요. 팔기병은 뭐냐면 청태죠. 그러니까 이게 누르아치입니다. 누르아치가 이제 그 뭐 사냥할 때 그 안에 편제인데 무력제를 갖다 팔기제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팔기병은 청나라의 중앙군입니다. 그래서 중앙군이 팔기병이 뭐라냐? 병민결합이다. 군인들 되고 민간인들 되고 1인 2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닦아면서 또 저기 총 들어오면 싸움도 하고 농사분도 되고 지원사도 되고 이런 원칙이 아주 팔기병이 유지가 됐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은 그 지방은 뭘로 했느냐? 이 노경병이라고 한족으로 이제 지방군을 만들었어요. 지방 치안만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군은 이제 지방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그냥 뭐 전체를 장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힘이 없어지니까 팔기병이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이제 태평군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태평군이라는 게 홍수전이가 이제 태평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땅덩어리 절반을 차지해가지고 태평천국을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홍수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그 저희 과거 3번 떨어져가지고 낙담을 해가지고 친구하고 노을로 홍콩을 갔어요. 이게 할 일 없으니까 젊은 청년이 뒤져버리다 보니까 조그마한 책을 양다리라는 쓴 번세양이라는 책을 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해가지고 적당히 쓴 얇은 책이에요. 이걸 하나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신교거든요. 이걸 하면서 내가 이 사성을 가지고 한번 중국을 제패하겠다 해서 유교 원리와 뭐 책, 이거 얇은 책, 뭐 기독교 원리 적당히 쓴 거,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상적으로는 종교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광산노동자들 이제 끌고 와가지고 남쪽 이 광서성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뭐 팔집에 힘이 없고 노경에 힘이 없으니까 뭐막 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남경 가져와가지고 특정정부를 만들었어요. 이게 남경을 갖다 이게 뭔 남경이냐? 아주 천경이다. 이름 천경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는 뭐냐? 천경을 갖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러고요. 지는 예수가 자기 형이고 천형이고 자기는 예수의 아들 천재다. 이게 홍수전이가. 이러고 뭐 별거 다 했어요. 뭐 남형 여형 만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결혼을 뛰어나가지고 뭐 훈련시키고 자기는 1인 2명이나 되는 그 여자도 척을 두고 막다마다 잘 놀다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죠. 황제는요. 이걸 무너뜨릴 힘이 없으니까 중국번이라는 이 저희 한조 신화입니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없애버려라. 근데 중국번이가 호남성으로 내려가지고 호남성에 제 고향이니까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호남성 돈도 박출해가지고 중앙에서 돈 하나도 안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태평군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잡으니까 황제가 아이고 이거 중국번이 군대에 있으면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증국거리를 모함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채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증국거리가 이용장이한테 너 미리 군대 만들어라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몰래 이용장한테 군대를 만들고 지는 군대를 다 제거버리는 겁니다. 군대 가지면 황제한테 집히니까요. 이용장이가 이제 군대도 만드는 게 이게 해군이에요. 상군은 뭡니까? 상이 호남성을 대표하는 약칭이에요. 호남성의 군대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장이가 군대 만들고 해군 가지고 결국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1894년이니까 청일전쟁 우리 갑오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서해에서 그 저희 한발 붙잖아요. 이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군이 안 지고 없어져 버려요. 군인이 없어지잖아요. 이 황제가 안 되겠다. 군대 만들어야겠다. 이 만드는 그냥 이제 이 중앙군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황제가 나해가지고 지방의 동무수조로다가 군사권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황제의 군여주책으로 원석이한테 너 돈 줄 테니까 중앙군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석이가 이제 이 천진 소참이라는데 소참은 뭐냐면요. 천진 거기다 가가지고 간이 여기에요. 철로 외길로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독일 육군을 모델로 해가지고 육군을 이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황제가 돈 돈을 가지고. 근데 그 장수들 지휘관들은 뭡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회군, 이용장의 회군 출신들을 데려다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고, 겸해서 이제 이 군사학당을 만들면서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을 일본, 독일, 영국으로 군사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일반하는 게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이때 이제 천진의 군사학당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95년 하니까 우리나 비슷한 시기 같아요. 우리도 뭐 이때쯤 다 만들고 뭐 배제학당이다 이화학당이다 다 이제 여기로부터 배워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쉽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지휘체계를 이제 이렇게 쭉 보는 게 이게 그 당시의 지휘체계예요. 이게 사단을 이제 진이라고 그래요. 이게 36개 이제 진을 만드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걸 보면 그동안에 군대를 비교해 볼 때 뭐냐면, 자, 해군하고 북양군하고 뭐 차이냐? 북양군은 중앙의 경비로 만든 중앙군입니다. 이 우위는 민간 보급으로 하는 지방군이에요. 다르죠. 군사지휘권도 해군은 황제가 임명한 민간 행정장관이 지휘관으로 통수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양군은 원세계가 직접 임명한 그 해군의 장수들이 이제 직접 지휘를 했다. 이게 이제 충분한 얘기 뭐냐면, 이 군대가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해군이나 상군은 이게 한족들이 만주 황제한테 충성한 군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제 북양군 원세계는 원세계 나한테 충성해라. 원세계 한족이에요. 원세계한테 충성하는 이제 군대였다. 또 군의 정치적 역할도 결국은 장수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여기서부터 발전이 되는 겁니다. 원세계 개인의 군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군벌의 군대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원세계를 힘을 썼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황제 광서제 자이태우가 이제 하루 만에 그냥 둘 다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후임 황제를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이 붙은 게 뭐냐면 병친왕 혁광의 손자하고 순친왕 제풍의 아들 부위하고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을 닮았었어요. 원세계가 이쪽을 손을 들었는데 황제가 된 게 부위가 황제가 됐잖아요. 어린 부위가. 이게 원세계가 쫓겨나가지고 나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그 1911년에 청왕도로 무너지는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신의 혁명이라니까 황제가 무장이니까 중앙군을 급파해요. 해군도 양장을 통해가지고 해군 함대가 들어갑니다. 이기질 못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세계밖에 없다. 그래서 원세계를 다시 불러냅니다. 이게 며칠 버티다가 이제 원세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세계가 정치 무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신화혁명은 일어났는데 우리가 중화미국을 알고 있잖아요. 총정 무너지고. 그래서 선문이 이제 그 다음에 1912년에 약법, 임시약법을 만들었어요. 임시약법이 뭐냐면, 우리 말하면 내가 책임져라, 이제 앞으로. 민국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우회의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일부에서
그 대총통을 갖다가 공동으로 나누고 원색을 대총통으로 추대하자 이랬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 이 동맹 쪽에서는 남경에서 손문을 갖다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양쪽이 걸린 겁니다. 대통령이 두 개가 되고 임재동통이. 자, 원색은 군대를 가졌고 손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게임이 됩니까? 손문이 그냥 손 들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다수당이 국민당이 돼버려요. 다수당이 국민당이 되니까 손문의 국민당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당의 그 대리이사장을 했던 송교인이 이게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창해에서 이제 피살을 당했어요. 갑자기 지역병당이 죽었어요. 이게 손문이 번째는 누가 그래요? 원세계가 죽였다 이겁니다. 원세계하고 싸움을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세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틀어잡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14년 이전에 군민결합이 뭐냐면 지방성에 도덕이 행정권, 군사권을 다 지고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원세계가 아니다. 그러려고 집중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세계가 군민 분치라는 명분으로 도덕 니들은 군사만 다스려라. 도덕군은 군사만 책임져라. 군사군만. 민정장관은 행정장관을 별도로 내가 임명하고 한다. 아직 갈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문이 내각 책임자를 하자 하는 임시약법을 갖다 이걸 없애버리고 신약법을 다시 만들어버려요. 원세계가. 신약법은 뭐냐면 총통제를 하자 하는 게 신약법이에요. 총통제를 하자. 내각 책임자고 총통제하고 이제 쌀 놈이 바뀌었잖아요. 총통제를 하자 바꿔놓고서 이제 그 신약법에 근거해가지고 민정장관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순환사라고 이제 명칭을 고쳐줘요. 그 다음에 군정장관은 도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장군이라는 이름을 갖다 달았습니다. 장군도예요.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원세계가 이 죽은 후에는 이제 순환사를 성장이라는 걸 바꾸고 장군은 다시 도군이라는 걸 바꿉니다. 이 명칭이 복잡해요. 요 시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세계가 죽은 다음에 원세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죽으니까 16년에 이 후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진짜 군무원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